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은 사막화와 가뭄과 싸우는 날. 음, 글쎄 사막과 가뭄과 싸우는 것도 기념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 이상 난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구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 그 뭔가 그 비옥했던 땅이 이제 사막화가 돼가고, 그다음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구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리고 이 하나뿐이 없는 지구를 후세들에게 그 고스란히 온전하게 그 물려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즉, 어,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이제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퇴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1972년부터 시작해서 1974년에 이제 그런 어, 사태가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닉슨 대통령이 사퇴하던 그 순간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워터게이트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뭔가 그 선거를 위해서 서로 도청을 하고 어,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했던 무대가 바로 그 워터게이트 호텔이었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게이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네요. 사실 저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막 입학했을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갖고서 이제 어, 그 탄핵을 이제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사퇴를 했다. 대통령직을 사퇴를 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닉슨 행정부가 월남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 및 도청 사건, 또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적 움직임 등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름을 한번 볼까요?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본부가 있었던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가 됐다. 그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제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민주당의 그 선거운동 지휘본부가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는데 에, 뭐 그쪽을 도청하고 뭐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다, 워터게이트 사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됐던 겁니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 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를 했습니다. 이제 침입을 했는데 그래서 뭐 도청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거짓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음? 음,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제 거짓말이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예, 공화당의 이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이 된 거죠. 그 이제 정치 세력이. 그러나 1974년 8월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측근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이제 스모킹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총을 이제 쏘면은 그 총알이 나가고 거기서 이제 그 화약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거기서 연기가 나죠. 음, 글쎄 뭐 요즘 총은 뭐 그런 것까지 깔끔하게 처리가 될 듯한데 옛날 이제 총은 이제 그렇게 이제 화약이 이제 폭발하고서 이제 연기가 이렇게 이제 나니까 어떤 그 이제 살인 사건의 이제 용의자가 연기 나는 총을 이제 딱 들고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스모킹 건이잖아요, 바로. 그 총으로 상대방을 저격을 하고서 이제 그
연기 나는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모킹건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다 떠나게 되는 거죠. 하긴 뭐 요즘은 스모킹건이 아니라 스모킹건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어, 아니라고 또 우겨대는 아주 그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쎄고 쎄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닉슨은 탄핵안 가결이 확실 시되자 1974년 8월 9일에 대통령직을 사퇴를 했다. 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방학 중이었네요. 여름방학. 뭐 8월 9일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은 닉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사퇴한 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자, 사퇴를 했다는 얘기는 탄핵되기 전에 대통령직을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둔 사람을 탄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 대상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닉슨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청 사건 적발.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프랭크 윌슨은 건물 최하부 계단에 후미진 곳과 주차장 사이 문 위에 기면 테이프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런 문의 열쇠가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부가 작업 도중 테이프를 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테이프를 묶어 놓았다라는 의심이 들자 워싱턴 시경에 불법 침입이 일어난 사실을 통보를 했다. 저때 그냥 넘어갔으면은 이제 끝이 난 건데 그걸로 뭔가 그 테이프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묶어 놨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의심이 드니까 이제 시경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조사를 나온 거죠. 경찰은 도착 후 같은 호텔에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소에 불법 침입한 5명의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 체포가 됐네요. 자, 5명. 비질리오 곤잘레스, 버나드 바커, 제임스 W. 맥코드, 유지니오 마르티네스 주니어, 프랭크 스터지스 이렇게 5명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후 증거 사진에서 그들은 3주 전 같은 사무소에 침입한 적이 있고 이번 침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도청기를 재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 도청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는 얘기를 엿들으려고 한 거죠. 같은 사무소에 2번이나 침입했던 것 또한 범인 측의 실수였다. 그렇죠. 뭐 자꾸 반복되면 꼬리가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실수는 하워드 헌트의 버나드 바커가 이 하워드 헌트의 백악관 연락처를 기록해둔 수첩을 지닌 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거다. 음. 그러니까 바커가 그 백악관 연락처를 기록해둔 수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 누구냐? 경찰이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백악관 연락처다.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에, 백악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실과 뭔가 연락이 닿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의심이 되겠죠. 헌트는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기에 이 범행에 닉슨의 측근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헌트하고 백악관은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하고. 이에 닉슨 대통령이 로널드 루이스 지글러 보도 담당관은 삼류 절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백악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삼류 아주 그 저질들이 그 이제 물건 훔치려고 들어간 걸 갖고 그걸 어떻게 백악관에 갖다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제 신문을 했겠죠. 범인이 잡혔으니까. 맥코드는 CIA 예치군으로 대통령 재선 후에 경비주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워싱턴 연방검사국 LJ 실버드 주임검사 후보는 맥코드와 CIA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가 대통령 재선위원회에서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뭔가 자금의 흐름이 있었네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는 동료 칼 번스타인과 함께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신문에다가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언론이 저렇게 이제 쏘대면은 참 정치권이 이제 휘둘리죠 정말. 응? 언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응? 뭔가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하는 거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언론입니다. 거기다가 뭐 막 가공을 해갖고서 의미를 부여해갖고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언론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언론을 보면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뭐 이건 뭐 지금 미국 얘기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FBI 다른 정부 조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 기사로 인해 워터게이트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되면서 닉슨 대통령과 그 측근을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어,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일이 전개가 되겠죠. 백악관 쪽하고 뭔가 관계 있는 게 자꾸 나오니까. 그럼 닉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백악관 주인이었으니까 엄청 궁지로 몰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한 우드워드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했던 딥슬로트로만 알려진 정체불명의 고위층 인물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딥스로트. 딥 하면 깊은 거죠. 스로트 하면은 이 인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젖 같은 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막 웃으면은 어이구 속 보인다고 목젖이 보이면 속 보인다고 하는데 어, 우리 그 주변에 그 목젖 보이게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웃어대는 여인이 있죠. 예? 이른바 육덕 여사라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딥스로트가 이제 예, 보인다는 얘기는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응? 딥스로트라는 건 비밀이다라는 얘기죠. 아주 그 뭔가 비밀스러운 거다라는 얘기죠. 훗날 당시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가 2005년 5월 31일 자신이 딥슬로트임을 밝혔다. 예, FBI 부국장. 이거 뭐 다 그 정권의 그 지시를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그 이제 어, 정권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뭔가 자꾸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지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은폐 시도를 하려고 했겠죠. 닉슨 대통령과 H.R. 홀드먼 대통령 수석 보좌관은 7월 23일 FBI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고자 CIA 이용을 논의하였으며 그 상황은 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후에 특별검찰관에게 제출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FBI의 워터게이트 수사를 CIA를 이용해서 어, 이제 저지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뭔가 정권 차원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거 밝혀지면은 내가 궁지로 몰린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CIA를 이용하려고 했겠죠. 노네오 닉슨은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며 CIA의 FBI 조사를 방해하라고 지시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이제 돼 가다 보면 닉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어, 그 이제 명확 관해지는 건데 처음에 이제 우리하고 관련 없다라고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닉슨 측 정치 공작은 조지 고든 배틀 리디 및 이 하워드 헌트를 중심으로 닉슨 대통령 재선 의원의 직원이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들이 그런 일을 이제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전 닉슨 정권에서 선관공이라는 애칭인 특별조사팀에서 움직였다. 플럼이기 추죠 아마. 하여튼 뭔가 어, 이제 그렇게 애칭을 붙였는데 그 정권의 특별 음, 조사팀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정권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 정부 노선을 조사해 민주당원과 반정운동 활동가에게 각종 공조학을 실행을 했다. 월남 전쟁의 실상을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 유출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그 음, 닉슨 정권의 어떤 이제 그 특별조사팀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인 그런 그 내용들인데 이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은폐하려고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즘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똑같겠죠? 닉슨 대통령 및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사건 계획 시점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냐가 쟁점이었는데 18일 만인 1973년 4월 8일 이들의 음모가 들통이 났다. 점점 곤란해지는 거죠, 점점. 미셸 대통령 재선위원회 책임자는 제프 스튜어트 마그다 선거운동 본부장 및 프레드릭 씨 라알과 함께 헌트와 리디의 침입을 포함한 스파이 활동 계획을 이제 승인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대통령 재선위원회 책임자가 이제 그런 스파이 활동을 승인했다는 얘기는 이제 불법을 자행하라고 시킨 거죠. 자, 이를 그들이 상부에서 지시를 했었는가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지시를 했느냐? 응? 아니면은 좀 대통령 측근이 와서 이제 재선위원회 책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특별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자,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973년 1월 8일 침입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유죄를 인정을 했다. 재판에서는 피고 전원에 대해 범죄 공동모의, 가택 침입 및 도청에 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단 뭐 잘못한 거는 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실이니까 유죄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고요.
이 침입범에 대한 재판은 가택 침입이 재판만 유죄 선고로 끝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가택 침입을 하면은 유죄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으니까. 뭐 절도나 아니면은 뭐 다른 목적을 갖고서 이제 침입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걔는 이 사람들이 왜 가택 침입을 했느냐 이거죠. 그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샘 제이 어빈 주니어 상원의원은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백악관 직원을 소환하기 시작을 했다. 네. 이제 특별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상원의원이니까 이게 그 뭔가 의회에 위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이제 어찌됐든 뭐 막 이제 누구 와라 이제 불러대겠죠, 당연히.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4월 30일 닉슨은 그의 가장 유력한 보좌관 홀더먼 및 얼, 얼리크먼의 사직을 강요를 했다. 야, 빨리 간도라 이거지. 응? 너 여기 니들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더 불리해진다. 이제 이런 어, 뭐 그런 거잖아요, 진짜. 사관을 은폐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또 닉슨 자신에 대한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백악관 법률고문 존 딘도 경질을 했고 새로운 법무장관으로 엘리엇 L 리처드슨을 임명을 이제 했다라고 해요. 5월 18일 닉슨은 아치볼드 콕스를 특별 검사로 이제 지명을 이제 했네요. 자, 그래서 볼까요? TV에 방송된 신문은 전날 미국 상원에서 시작이 됐다. 5월 18일, 5월 17일 날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 공청회는 여름을 통해서 방송이 됐다. 여름을 통했다. 아마 여름 내내 이제 그 방송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닉슨에게 치명적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이제 주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뭔가 그 특별위원회 이거를 그 이제 조직을 해갖고 거기서 뭐 증인들은 물론 의심되는 애들은 막 불러다가 계속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뭐 진실에 접근되다 보면은 당연히 닉슨 입장에서는 뭐 이건 보통 그 정치적인 고통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거기서 7월 13일에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알렉산더 P. 베터필드 대통령 부보좌관은 백악관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대화를 자동 녹음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녹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닉슨과 딘 법률고문의 면담을 녹음한 테이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닉슨이 이제 그 법률고문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지금 이런데 이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 피해 가려면 어떡하느냐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녹음됐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콕스 특별검사와 상원조사위원회 양측 모두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게 특별검사가 사실 뭐 대통령 임명을 하지만 그 검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 보면은 음, 그 대통령 탄핵 그 사건이 그 이제 음, 있었는데 음, 이제 특검을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을 검사로 특별 검사로 이제 써서 이제 이 사건을 조사를 한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에 해당되는 거 특검이라도 본인이 이제 본인을 조사할 검사를 갖다 이제 지명 이렇게 이제 뭐 몇 명을 놓았으면 그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테이프 제출을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닉슨은 대통령 특권으로 이를 거부하고 리처드슨 법무장관을 통해서 콕스 특별검사에게 소관장 취소를 명령을 했네요. 왜 내가 임명한 검사인데 나를 소환하느냐? 아니, 내 직권을 소환하느냐? 뭐 그랬겠죠. 응? 그런데 이제 그걸 콕스가 거부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아니, 검사라고 하는 직책은 잘못된 것을 파헤치라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일 그건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했겠죠. 그래서 1973년 10월 20일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발전한다. 그 학살의 내용이 닉슨은 콕스 특별검사 해임을 리처드슨 법무장관에게 요구했고 그런데 법무장관은 어, 그거를 해임하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자신도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닉슨 입장에서 얼마나 그 속상하겠어요 지금. 이것들이 내가 임명해 갖고서 이제까지 공직 수행해놓고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디오 윌리엄 D. 란케
케르즈 하우스 법무차관도 또 명령을 거부했어요. 다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 얼마나 괴로웠을까. 결국 로버트 H. 보크 법무차관보가 임시 법무부 장관 대리로 콕스 특별 검사를 갖다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어, 그런다라고 해서 이제 진실이 파묻혀지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1973년 11월 17일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닉슨은 400명의 기자 앞에서 자신이 그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토요일 밤에 대학살극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갖고서 뭐 이런 거저 뭐 당연히 물어보죠. 음,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I'm not cool. 라는 유명한 말도 이때 나왔다. 그러니까 음, 난 사기꾼이 아니다. 거짓말한 거 없다. 난 잘못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닉슨 입장에서는. 닉슨은 계속해서 테이프 공개를 거부하면서 백악관이 편집한 기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공표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편집을 해서 기록을 제출한다는 얘기는 음, 어떻게 보면은 자신한테 불리함은 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이제 흔들린 거예요. 근데 테이프의 대부분은 존 딘 법률 고문의 증언과 일치를 하였으나 한 개의 테이프에 18분 30초가 삭제된 부분이 발견되어 의혹이 더 일어났다. 그러니까 18분 30초가 삭제가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백악관에 의한 자의적인 테이프 편집은 증거물 훼손으로 이는 범죄 행위로 기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추려고 편집을 했는데 증거를 편집한다는 얘기는 테이프를 편집한다는 얘기는 증거물을 손을 댔다는 얘기죠. 그럼 증거물 훼손도 또 그것도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소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테이프 제출 문제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1974년 7월 24일 테이프에 대해 닉슨 대통령의 특권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특별검사 레온 자보로스키에게 테이프를 넘겨줄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만장일치로 또 결정이 됐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닉슨은 이제 코너가 몰릴 때가 된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 닉슨은 7월 30일 문제의 테이프를 넘겨주게 되었다. 탄핵 조정일까요? 근데 이제 뭐 거짓말을 한 거, 뭐 이런저런 업무 지시한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나올 테니까 1974년 3월 1일 대통령이 예측근 7명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또 이제 기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대배심은 거기에 비밀로 닉슨을 기소하지 않은 공무자라고 지명을 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도 공모를 했다라고 거기 이제 지명을 한 거예요. 음, 닉슨의 지위는 계속 불안정한 가운데 하원은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한 형식상 조사를 갖다 이제 시작을 했다. 음, 탄핵이 가능한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1974년 7월 27일 27대 11로 대통령에 대한 제1차 탄핵 사법 방해를 권고하는 것을 가결했다. 미국의 탄핵 제도는 하원에서 탄핵 의결을 하고 그에 대한 탄핵 결정을 상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판결하죠. 자, 거기에 그 후 7월 29일에는 제2차 탄핵 권력의 남용을 또 7월 30일에는 3차 탄핵 의회에 대한 모욕까지 가결이 됐다.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없는 거죠. 무너지고 나면 저런 거예요. 아무리 그 철옹성 같아 보였던 그 현직 대통령의 권력도 46번 볼까요? 침입이 있은 지 약 며칠 후 기록된 테이프는 1972년 6월 23일에 공개가 되었다. 그러나 1974년 7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겨준 백악관 집무실 녹음 테이프에는 닉슨의 사퇴로 공개되지 않았다. 닉슨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공개를 안 한 거죠. 그 속에는 닉슨과 호홀더먼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문제를 날조하는 것으로 조사를 저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 그러니까 야 이거 도청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이제 폭망하니까 이게 뭔가 다른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고 해서 다른 걸 좀 더 부각시켜 갖고서 이쪽 거를 좀 덮어버리자. 뭐 이런 그 이제 생각으로 그 일을 했겠죠. 테이프는 결정적 증거라고 불렸으며 스모킹건이죠. 아까 얘기했던 닉슨에 대한 상원의 지지는 하원과 마찬가지로 약했다. 당연히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하원이고 상원이고 다 닉슨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상원에서는 이제 이게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상원에서 이제 그 이게 그 잘못됐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의결을 하면은 그게 대통령 탄핵이에요.
대통령직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탄핵을 당하면 탄핵당한 대통령 이렇게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사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표의 존재를 중요한 공화당 상원의원에서 전달받자 닉슨은 스스로 사퇴를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지켜주지 못하고 통과가 될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돼갖고서 그냥 참 망신이죠. 미국 정치가나 정치사에서도 망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병살 국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야말로 음,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어떤 존재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자 그때 닉슨은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소개되었으나 탄핵 결의가 나오기 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닉슨은 현실에서 탄핵당하지 않아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탄핵을 탄핵 결을 하기 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갖고서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이제 경중을 따져봤겠죠. 이거 역사의 길이 남을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거보다는 내가 그만둔 대통령이 이게 낫겠다 싶었겠죠. 자, 닉슨 사임 후 부통령인 제너럴 알 포드가 대통령을 승계를 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저 포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승계한 이후에 9월 8일 닉슨 대통령이 지시한 가능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통령 특별 사면을 재판 이전에 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네. 닉슨 대통령이 이제 아니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대통령 특별 사면이 논리 프로시콰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논리 프로시콰이는 국가 원수 대권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큰 권한이에요. 영구적인 불기소 처분.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기소를 안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을 하는 거죠.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네요. 논리 프로시콰이. 예. 자 이제 그러니까 포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닉슨은 이제 기소가 안 된 거죠. 자 이것으로 인해 닉슨은 이후 모든 조사와 재판을 피할 수 있었으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예. 사면됐다. 그렇죠. 우리도 뭐 대통령 특별 사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범죄를 짓고서 교도소에 가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이제 면죄부기 때문에 그건 죄를 인정한 거죠. 예. 워터게이트 사건의 영향은 닉슨이 사태와 보좌관들 중 몇 명이 형무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다른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즉 선거운동의 자금 조달의 광범위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법률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이제 됐다는 거죠. 중요한 정보 고관의 새로운 자산 공개 요구 법률과 그에 맞먹는 정보의 자유법 어, 가결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제 저러면서 이제 정보 고관들 자산 공개하라 이거예요. 재산 공개. 우리나라도 재산 공개를 하게 돼 있죠. 재산 공개 갖고서 이제 뭐 관보 같은 데 이렇게 딱 띄우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다 취합을 해갖고 언론이 보도하고 누가 얼마를 가졌네 뭐 어떤 애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자, 58번을 볼까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매스미디어가 정치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즉 매스미디어 언론이죠. 언론의 어떤 그 역할, 정권에 대한 어떤 역할이 아주 그 활발하게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그 기폭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하면은 뭐 막 보도를 하게 되면 사퇴를 하게 되죠. 중요한 정치가의 개인 행위를 밝히는 것. 뭔가 개인적인 어떤 그 일탈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지금 그 세기의 그 이혼 사건이 있듯이 분명히 가정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다른 여자랑 뭐 어? 산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개인 행위죠 그야말로. 이제 그런 것들도 막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다음 기타 정치가와 연관되는 활동에 관련된 공표, 금융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스캔들이 있나 이렇게 찾아내 갖고서 또 보도하고, 이러한 그 뭐 파헤쳐서 보도하는 그런 언론, 매스미디어의 그 역할이 더 활발하고 커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언론을 포함한 사건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언론이 이제 역할도 크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도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어, 나라 망가지는 거죠. 나라 망가지는. 참. 요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행간에. 자, 위와 같이 이 닉슨 대통령 사임의 원인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또 게이트가 또 하나 있었죠.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지퍼게이트가 있었죠. 지퍼게이트라는 얘기는 이제 그 바지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대문인데 그때 백악관에 있던 루인스키와 클린턴 대통령이 이상한 애정 행각 뭐 그거에 관련된 어떤 그 조사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걸 지퍼게이트라고 워터게이트가 아닌 이제 지퍼게이트라고 이제 어, 아랫도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퍼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임기 만료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또 이제 있었죠. 네. 이것도 대통령을 그만뒀는데 탄핵을 막 시키려고 막 그랬어요. 참 결국은 이제 그 말도 안 된다고 끝나버린 그 사건이지만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어,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이제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는데 근데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음, 뭐라고 할까요? 음, 또 미국 대선 전가가 아주 크게 흔들리겠지만은 정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도 또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난번 그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진 것도 사실 좀 물음표가 많고, 네, 하여튼 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젊었던 시절에 경험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뭐 미국이 마치 표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은 무엇을 해도 뭔가 다르구나, 다른 나라구나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막연하다기보다는 그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 바이든의 그 미국 대선 그리고 자금의 미국 정치를 보면서 미국도 별 수 없는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가. 네, 어찌됐든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사막화와 가뭄과 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 오늘 아침에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이제 방송을 봤는데 자꾸 지금 지구 기온이 뜨거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전혀 없던 도시에 그냥 막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든가 추울 때는 또 뭐 마이너스 한 70도, 80도까지 내려간다든가 이게 이제 지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지구만의 특성이 이제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인류의 대재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막화와 가뭄과 싸우는 세계의 날에 대해서 이 방송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